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TMF는 15.8%의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 징후는 조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20대 후반 시절에 이제 금 투자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절에는 금이 두 번째 폭등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 투자에 관심이 조금 많았었고요. 금 값에 투자하기도 하시고 금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셨었는데 저는 주로 금 주식에 투자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금 주식의 투자가요,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굉장히 이렇게 잘 맞아서 움직이는 게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세미나를 했고, 마침 그때 금 주식이 지지선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 금 주식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도요, 이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요, 금값을 보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고, 이 차트는 금값의 차트입니다. 올해 한 3, 4월 경부터 이 두 가지 자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선에 닿으면 올라가고요. 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저항선에 닿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가능한가요? 박스권 트레이딩도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지난 차트가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지난 차트를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를 대응하고 예측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트레이딩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지지선에 닿았는데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항선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더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박스권 에서 100%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부분을 알고 오늘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금액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갈 때는 감당할 금액만 들어가고요. 혹시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더 들어갈 현금을 남겨놓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부터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는 이 금리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인지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 한 이쯤 되면은 금리가 지금 4.2만 닿으면 더 이상 못 떨어지고 오르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받쳐줘야 기술적 분석을 하고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분석이 다 받쳐져서 이제 우리가 4월부터 4.4에서는 더 이상 금리가 안 오르네, 4.2에서는 더 이상 금리가 안 떨어지네, 그러면 4.4에서 사고 4.2에서 파는 걸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제 댓글을 보면은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때 우리가 TLT나 아니면 2배나 TMF를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래서 금리가 몇 프로나 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4월에 한번 4.47에 들어가서 4월 말에 4.16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TLT는 5.27%, 2배는 10.5%, TMF는 15.8%의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나오는 거를 딱딱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를 알고 대응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5월에도 기회가 왔죠. 5월에 4.57에 들어가서 4.2에 나왔다. 그러면 TLT는 5.6% 수익이 났고 2배는 11%, TMF는 16.8% 수익이 났을 겁니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기회가 왔었죠. 4.4%가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저는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때 2배 레버리지를 들어갔는데요. 지금 수익이 한 6% 정도 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지난주 썸네일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2가 돼도 조금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 구간에 꽤 큰 금액을 들어가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다리다가 조금 지쳐서 저도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들어가서 조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도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썸네일로 느낌이 싸하다, 수익을 실현하실 분들은 실현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 저항선을 3,150불, 3,250불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후에는 금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할 것 같다, 최소한 횡보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실제로 금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금도 박스권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금을 3월에 들어가서 4월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또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났을지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GLD는 금 값에 연동하는 미국 ETF고요. GDX는 금 관련 주식에 연동하는 미국 ETF고, NUGT는 GDX의 2배로 움직이는 금 주식에 연동하는 ETF예요. 이 기간 동안 GLD는 13%, GDX는 20.4%, NUGT는 36%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기회가 왔었죠. 자, 이때 6월에 들어가서 7월 22일에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GLD는 4.9%, GDX는 7.3%, NUGT는 14.4%의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 7월 30일에 기회가 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7월 30일에 제가 친한 지인한테 ISA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기업 ETF를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지인이 매수를 못했고 ISA도 못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계좌로라도 매수를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일반 계좌로도 되는 거였어? 라고 또 물어봐가지고, 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지인은 이제 그 시점에 그래서 결국은 못 샀습니다. 그 뒤로 해당 ETF가 지금 한 13%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타이밍이 오면은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의견을 제가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못 드리는 이유는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못 드리고 있고요. 또 이 구간에 닿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도 본인이 이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만, 제 친한 지인한테만 이제 가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이 구간에는 이제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기본적인 환경도 이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라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지지선에 닿았을 때는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요, 금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 박스권에 다 상단에 가격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타임은 아닌 거죠. 매도할 타임을 봐야 되는데 매도할 타임을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왜냐면 지금 이제 금리를 보면은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금값도 어제 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벤트가 있을 때 금값의 움직임을 보니까는 좀 갖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보면요, 지금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에서 세 번이, 많게는 세 번까지 될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장기금리도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박스권의 상단에 닿았다고 해서 팔기는 조금 아까운 거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되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지표 조정 충격에 의해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PMI가 발표가 됐는데, PMI도 조금 안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조정 후에 5, 6월 고용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던 거죠.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NBER로 불리는 미 경제연구소인데요. 자, 이 경기 침체는 그 당시는 모르고 그 당시가 지나가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지나고 나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거나 두 분기 연속 성장이 감소할 때 경기 침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이 경기 침체인지 알 수 없다, 지나가 봐야지 지금이 경기 침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 경기 침체 전에는요, 주식이 전년 대비 하락을 하거나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나서 경기 침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지표들이 계속 좀 안 좋게 나오는 조짐이 있을 거니까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장기물 금리도 같이 하락을 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자, 지금은 주식 증감률이 전년 대비 상승을 하고 있고, 금리는 지금 이제 하락 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봐도 그렇고요. 3주 전에 나온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지표를 봐도 지금 경기 침체 징후는 조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 둔화를 좀 우려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하단인 4.1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 여기서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렇지만은 막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굉장히 많이 뭐 3.6, 뭐 3.5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는 아직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떠한 이벤트로 금리가 갑자기 또 팍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한 4%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제 포지션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그때그때 제 이제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값이 이렇게 이제 저항선의 거의 상단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자, 이 차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차트는 이제 실제 미국의 골드 선물 차트인데요. 자, 이렇게 골드 선물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금 가격이 엄청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어제 이제 아시아 시장 열리고 나서 금이 이렇게 치솟았는데 이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금에도 관세를 매긴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금값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솟구쳤고요. 이렇게 솟구친 가격은 이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오보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진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하고 현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엄청난 괴리를 보였었고요. 오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금값이 다시 이제 돌아온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정말 미국에서 금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금값은 관세 부과 전에 사람들이 많이 사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서 폭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금을 계속 담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해프닝도 좀 종결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렇게 하단에 닿았을 때 들어가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금 가격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가격 모두 박스권 상단에 닿아 있다. 그래서 이 두 자산에 들어가실 분들은 이왕이면 박스권 상단에서 사는 것보다는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전망 관련해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9월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올해 뭐 3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리가 더 떨어질지 보려면은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표를 봤을 때는 경기 둔화 정도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기에는 지표들이 아직 침체 정도의 지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은요 다음 주에 CPI하고 P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 CPI하고 PPI가 다음 주에 조금 높게 발표가 될 것 같다고 좀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제 조금 정말 높게 나오게 된다면은 금리가 지금 레벨에서 한 또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인지하고 다음 주 보시고 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값에 이제 관세 소등으로 선물하고 현물하고 이렇게 괴리가 확 벌어지는 폭등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시 금값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정말 관세를 부과하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로 꼭 금도 같이 담아두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멤버십 월배당 부티크 플러스를 통해서는 이렇게 매크로 관련된 의견을 제가 커뮤니티와 쇼츠를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배당 ETF 강의도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